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입니다. 북미 관계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오는 5일이죠. 2차 대북 특사단이 당일치기로 평양을 방문하는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갑작스런 방북 취소 결정 이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과연 이번 특사단 방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은 국민대리운전, 국민마켓과 함께합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 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그 이름 바로 국민마켓입니다. 국민마켓은 검증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가장 저렴하고 또 검증된 제품만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시고 국민마켓에서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국민마켓. 여러분의 국민마켓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부터 과소비하세요. 최요한의 시사 팬더.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요한 선생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시사 새끈하게 팬다 끝까지 판다 시사 팬더 최요한입니다. 예, 지금 그거 원고 안 보고 쭉 하시는 거죠, 한 번에? 이건 이제 예전부터 계속했으니까 쭉 이렇게. 처음에는 좀 외우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우리 유창선 박사님의 예. 지도하에 열심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유, 저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주말 뭐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근데 뭐 주말에 가장 눈길 끄는 뉴스가 대북 특사인데. 그렇죠. 예, 1차 대북 특사 명단과 동일합니다. 정의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수석 특사 단장으로 서울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예, 1차 때하고 똑같네요. 네, 같습니다. 예. 왜 당일치기냐라고 얘기했을 때 1차 때와 달리 서로 신뢰가 쌓여있고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당일 방문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안이 예민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휴대 여부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여부, 연계 등의 문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참 힘들겠습니다. 예, 참 정말 잘 돼야 할 텐데.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서 손학규 대표 선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손 신임 대표는 27.02%, 득표율 1위. 2위가 하태경 22.86, 3위가 이준석 19.34. 그러니까 1위와 2위 차이가 4.16%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요. 뭐 손학규 대세 이런 것까지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투표율이 12.59%, 굉장히 저조예요. 예. 근데 뭐 어쨌든 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올드보이가 딱 전체적으로 정치권에 장착이 된 것 같습니다. 당마다 다 그래요. 다 올드보이. 예. 올드보이 반대말이 뭐야?
뭐라고 할까요? 예? 영맨? 영보이? 영맨. 정치권의 올드보이가 왜 이렇게 픽스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전에 같으면 올드보이 하면 무조건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을 텐데 요즘은 또 정치가 워낙에 죽어버려가지고 좀 이런 경륜, 이런 지혜 이런 게 또 살아나기를 또 한편으로는 또 기대를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뭐 할 말씀 있으시다고요? DSSC라고요. 뭐 하여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약칭으로 안보지원사라고 출범을 했는데 우려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훈령을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해서 안 될 일은 어떤 것들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뒤집으면은 해야 할 일이고요. 해야 할 일을 뒤집으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하나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민간인이나 군인에 대한 정치적 중립 준수 이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불법 정보 수집 활동 금지, 민간인 등 그러니까 이쪽에 그 안보 지원 사역, 특혜 제공 금지, 특권 의식 배제 뭐 이런 것들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또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놨어요. 감찰실에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제기자,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죠. 여기에 대한 보호책도 명문화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뭐 대령국과 장군에 대한 신원 조사는 뭐 불법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제한하고요. 그런데 논란이 됐던 대통령 보고 관련 사항은 안보지원사 훈령에 반영되지 않았다. 거꾸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안보지원사령관의 독대 보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군통신망에 제한 없는 감청 권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 유지해요. 왜냐하면 쿠데타 등을 감시하는 안보지원사의 대국가전복 임무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규모가 축소되고 이런 것들 적시해놨다 하더라도 걱정은 됩니다. 독대 보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독대 보고 관련돼서 말이 많죠. 이걸 거꾸로 뭐랄까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규모도 좀 축소되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안보지원사 예하 부대가 50개에서 30여 개로 줄고요. 광역시도 11곳에 설치했던 6공단, 601 부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체했고요. 정원도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으로 감축했고 장군 대령도 30%로 줄였습니다. 다 이렇게 줄이고 규모도 축소했지만 이게 안보 지원사 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무튼 보안사 또 기무사 그 고리를 이제 끝나 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산동에서 아파트 인근의 그 땅이 꺼져버렸어요. 입장 바꿔서요. 가산동 주민 입장에서는 내가 사는 아파트 이 부분에 이렇게 땅 꺼짐 현상이 벌어지면은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랄까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설렁설렁해서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집안이 안정적입니다. 귀가해도 좋습니다라고 구청을 통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에는 궁금한 걸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냥 자신들이 설명하고 하고 싶은 것만 말만 하고 그 다음은 안 한다라고 해서 지금 되게 반발하고 있고 막 몸싸움도 벌어지고 그랬대요. 어쨌든 지금 불안한 주민 200여 명이 대우건설 측에서 제공한 숙소를 비롯해 외부에서 사흘째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더 좀 치밀하게 좀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조치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제 공부 좀 할까요? 10월부터 DSR 도입한다고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DSR은 사실 좀 생소해야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DSR을 설명하려면요. DTI하고 신DTI 다 설명해야 돼요. 이거 카메라 용어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대출 용어예요. 자기 돈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은행에서 부동산 대출받아 집을 사거든요. 아니면 전세를 들어가든 이걸 알아야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DSR 하면은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건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DTI부터 말씀드릴게요. DTI는 여기서 D는 debt, 그러니까 빚이나 부채를 의미합니다. 그 DTI, I는 인컴, 수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총 부채 상환 비율. 되게 어렵다. 그런데
그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면 실제로 얼마 잘 갚을 수 있나 예.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컴, 수입을, 소득을 기준으로 척도를 삼는다 해서 DTI라고 해요. 예, 그 그러니까- 사람 수입이 얼마큼 예, 되나.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하더라도 네. 소득에 따라서 대출 가능 액수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뭐 그거죠. 뭐 예. 계산 비율도 있는데 그건 패스하고 일단 소득 수준 보고 얼마 갚을 수 있나 그거 보는 게 DTI예요. 예. 그러면 1월 30일부터 신 DTI가 이렇게 있어요. 신 DTI를 발효 중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똑같아요. 아까 DTI나 신 DTI나 똑같이 이 소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단 뭐냐면은 예. DTI는 이자만 생각을 해요. 예. 이자도 잘 낼 수 있어 없어 예. 막 하는데 신 DTI는 원금까지 생각을 해요. 예. 원금 플러스 이자가 원리금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1년 동안 사실 DTI는 예전에 이자만 상관없이 계속 잘 갚으면은 또 무리 없이 또 추가 대출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주택자들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 받아서 계속 집을 늘려간 투기 형태의 이것이 증가했어요. 예. 이자만 내면 되니까. DTI로는 막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신 DTI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조금 심사가 강화됐다. 소득 심사가 좀 더 강화됐다는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더 유리합니다. 지금 소득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늘어날 소득을 예상으로 해서 이게 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전체 대출이 좀 감소합니다. 이 예. 세 가지가 신 DTI가 DTI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신 DTI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DSR이 10월부터 적용된다고 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규제 강화로 나온 거니까 더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더 어렵죠. 자, 원래 2019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했었는데 이걸 앞당긴 거예요. 올해 10월 달로 앞당긴 거예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그 악착같이 디펜스 막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고 예. 신 DTI는 새로운 총 부채 상환 비율이잖아요. 예. 이게 그 DSR은 참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에요. 어렵다 또. 예. 근데 총체적인 왜 붙냐면은 원래 DTI 같은 거 이 사람은 이거는 지금 그 돈 빌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DSR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돈 빌리는 거 플러스 신용카드 평소에 써서 얼마나 더 갚아야 되나, 자동차 할부금 얼마나 남았나, 장학재단에 돈을 빌려서 얼마나 학자금이 남았나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사람의 신용을 평가하고 그 신용을 가지고 기준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거 두드려 보면은 예.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모든 걸 다 합니다. 카드비까지도. 여러분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쥐두새도 모르는 것 같았던 그럼요. 카드비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DTI가 뭐고 신 DTI가 뭐고 DSR이 뭐 이거 헷갈리니까 예. 대한민국은 IT 강국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 DTI 계산기 또는 부동산 계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정보를 입력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예.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은행 가서 괜히 눈탱이 맞지 마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은행 가서 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괜히 이제 뒤집어 쓰지 마시라고 방송이구나. 은행 가서 뭘 당하셨길래 그렇게 제가 표현하세요? 저번에 국민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예. 우와 내 신용등급이 얼마인지도 말 안 하고 예. 대출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해준대요? 예, 액수가 아니라? 액수도 되게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 신용이 그렇게 안 좋은가? 막 해서 긴장해서 아는 친구 통해가지고 우리은행 가서 부지점장이 제 친구야. 가서 물어봤더니만 왜 그래? 우리는 해줄 수 있는 데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프리랜서는 참 좀 서러워요. 서러워요.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우리 박사님 손을 잡았어. 동면상련. 은행에서 별로 안 쳐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 라디오, 국민 TV 우리 조합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어디 가서 DTI는 뭐고 신 DTI는 뭐고 DSR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또 이렇게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계산까지 하면은 은행 가서 막 그렇게 당할 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뭐 DSR까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예, 최현 시사평론가 오늘 또 고마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댓글들 계속 올려주시면은요, 그때 댓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